알떼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늘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네. 아산 나눔재단 마루일 발공 네. 예, 한정화 이사장님 네. 네, 새로 오셨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리고 정남 이사님, 네. 그리고 네. 오늘 참석을 해주신 김영진 센터장님, 센터장님, 네. 네. 그리고 네. 심유지 매니저님, 네, 오셨습니다. 네. 또 그리고 우리 네. 예, 광명진 네. 매니저님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예. 지금 2020년 첫 회라고 이렇게 다 오셨는데 네. 앞으로도 좀 계속 첫 회만 오시지 마시고 네.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 보시기는. 네. 아무튼 마루일 네. 팔공에 엄청나게 늘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예. 네네. 또 이 장소와 이렇게 직접 출연도 해주시는 캡스톤에서도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늘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오늘 뭐 질문들이 네, 꽤 많은 질문들이 되게 있는데요.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네. 와서 네네네. 저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홈페이지 6개의 그 지난번에 보냈던 네, 것만 이전 오픈되고 세상으로. 있는데 그 전 거는 왜 안 보여주냐? 이유가 있는지. 예, 뭐 숨겨진 실수를 다 가리기 위해서. 그죠? 아닙니다. 아, 예. 뭐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어떤 부분에서 고객이 아쉬움을 느끼는지 네. 그거를 굉장히 잘 캐치하는 게 중요했고 그리고 되게 이 이전 아카이브 액세스 너무 갖고 싶어요라는 요청을 많이 받으면서 네. 저희가 지금 월수금에는 굉장히 후하게 다 모든 걸 내어드리고 있지만 액세스에 대한 권한, 우리가 우리 아카이브를 우리의 되게 소중한 리소스로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풀로 공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결정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풀로 공개를 해가지고 이 트래픽을 우리가 좀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 리소스를 나중에 저희가 잘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6개만 감지를 저는 지금 사용해보진 않아서 그러면 6회 이전에도 어쨌거나 그 메일 뉴스레터가 온 거는 오픈은 될 거잖아요. 그럼 그럼요. 예를 들면 거기서 링크를 누른다거나 하면 아예 뭐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면 네. 뉴스레터를 받았던 거는 그렇고 다만 그거를 모아서 네네네. 그 사이트 내에서 보는 거는 6회까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네. 네. 뭐 네네. 또 중요했던 생각은 뉴스레터를 그래서 처음부터 받아보신 분들한테 제일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네요. 그럼 맨 처음부터 받았던 분들은 그 모든 거를 본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네네.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때부터 시작이다. 네네. 네, 그 관련된 질문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럼 왜 뉴스레터 형태를 택했느냐? 특히 아까 밀레니얼 세대는 앱이나 이런 거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니까 차라리 앱에 접속하면 쭉 보인다거나 이런 방식도 있을 때 뭐 푸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두 분께서 또 말씀하실 때 해외에서 그 메일로 끝장을 보겠다 되게 강력한 회사들이 있다고도 하셔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메일로 지금 뭐 진행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회초년생들을 상상하면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메일을 생각해보면 다 직장에 가서 아침에 딱 열어보는 게 이메일이잖아요. 일하는 네. 것 같고. 그렇죠. 일단, 네. 일하는 것 네. 같고.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매체에 스며드는 게 생각보다 전략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가 미디어 회사인 이상에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군가의 루틴을 얼마나 잡아먹느냐 싸움이고 그러면 루틴에 항상 어떻게든 들어가는 그 이메일 속에 들어가는 게 저희한테 그래서 좀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부장님 메일 사이에서 뉴닉 만나면 더 반갑다고들 그러세요. 오, 네. 네, 그런 얘기도 있으시고 해외에서 이제 이메일을 어떤 콘텐츠를 유통하는 채널로 잘 쓰고 있는 걸 봤었는데 한국에서는 뭔가 주로 전단지 같은 느낌? 이게 디지털 우편함에 왠지 전단지만 있는 느낌? 그쵸. 사실 잡지도 들어갈 수 있고요. 신문도 들어갈 수 있고 편지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메일 뉴스레터의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는 봤던 것 같아요. 네. 초기에 어쨌거나 접근하기 가장 좋은 매체가 이메일이었다. 네. 네네.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하나는 아까 일부 마지막에 언급해 주셨는데 그 어떤 브랜디드 콘텐츠, 그러니까 브랜드 회사나 그 관련된 꼭 브랜드 회사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업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한 형태로 그 콘텐츠를 만들거나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첫 번째 든 생각은 그 매거진비라는 잡지가 역으로 그런 잡지에 대한 역발상을 해서 왜 잡지는 사실 그 JOH의 조수영 대표님 지금 이제 카카오 대표시지만 만드실 때 왜 잡지는 보기 싫은 광고를 엄청나게 보고 일부 컨텐츠만을 봐야 하느냐. 근데 그 브랜드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이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광고로만 소비되는 그 브랜드를 아예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거를 유저도 원할 것이다라고 해서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성공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좋아서 그 잡지를 모으기도 하는데 절판된 잡지는 뭐 아시겠지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는 맞아요. 잡지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근데 또 그 잡지에도 그렇고 유닉에도 아까 브랜디드 컨텐츠를 열어서 똑같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가 재밌게 봤던 건 뭐 비브람 이라는 고무를 잘 그거 하는 그 신발 밑창을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내용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좋게 쓸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그 회사의 브랜드를 가져온다거나 물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매거진 B 같은 경우는 비브람을 쓴다고 해서 비브람에서 돈을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나쁜 거니까 사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게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양날의 검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네, 네. 근데 저는 너무 재밌는 게 이제 방금 대표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브랜드로부터 돈은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걸 실제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거진 B에서 어떤 네네. 브랜드를 다룰 때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돈을 받는지 아닌지를 신경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냥 어떤 브랜드에 대한 되게 좋은 콘텐츠구나라고 생각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관점을 되게 재밌게 이렇게 틀어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닉이 브랜디드 콘텐츠에 대한 실험을 사실 안 해봤던 것은 아니에요. 네. 뭔가 몰래 조금씩 해보고 네네.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걸 읽었을 때 즐겁고 도움이 됐는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이야기를 다뤘다고 해서 논조가 흔들리고 편향되고 그럼 그건 브랜드를 다뤄서가 아니라 그냥 안 좋은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은 콘텐츠의 기준을 지켜가면서 하는 거라면 저는 브랜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단점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예시를 들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스킴 같은 곳에서 더 스킴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서비스에서도 브랜디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기들이 다루고 있는 정치 사안에 관련된 회사는 당연히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세대가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옷 구독 서비스 이런 걸 소개를 하지. 그렇다 보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 속에 어떤 브랜드 얘기도 있네? 네네. 라고 느껴지는 거고 불편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걸 잘 해내는 게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후 관계 같은 걸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전후 관계를 따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벌써 우리가 보통 거기에 들어가 있는 관점이나 이데올로기나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좌냐 우냐 뭐 누구 편이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뭔가 뭐 원칙이나 회사에서 생각하시는 거 뭐고 그 소스 우리가 그런 전후 관계를 정할 때 이거는 이게 전이야 라고 말하는 무슨 뭐 소스 주로 사용하시는 소스가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일단은 저명한 매체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에서 되게 유명한 매체도 거의 다 보고 물론 한국에서도 많이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무결하게 중립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무결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풀어내는 걸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 이거를 풀어내서 이 사람들한테 지적 만족감을 주는 네. 게 저희 서비스가 주는 효용이고 저는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가장 중립적인 것에 대한 노력은 적어도 반대편이 바보처럼 보이지 않게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모든 상대를 좀 존중하려고 한다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의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너무 자극적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처럼 보도될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안에도 그들만의 로직이 굉장히 탄탄하게 있고 그리고 이게 대립이 분명히 될 수 있다면 저희는 굉장히 공정하게 그 양쪽 편 누구도 바보 같지 않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를 잘 밝혀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에디터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도 거의 배제를 하고요. 그때만큼은 이제 글이랑 자기를 분리를 많이 해서 그렇게 상대방이 봐도 납득할 만한 글일까? 이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혹시 좀 어려웠던 케이스 혹은 어려웠지만 잘 극복하여 뉴닉이 그래도 인정받은 케이스 이런 거 혹시 얘기해 주실 네, 굉장히 어려운. 네, 있을까요? 매번 어려워요. 네. 매번 어려운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삼성 바이오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잖아요. 네. 뒤에 벌써 더 웃고.
네네. 네, 얼마나 민감해요. 이걸 어떻게 바이오 다루면. 주식을 사면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 민감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생했고 또 이게 한두 해 쌓인 이슈도 아니었고 머리를 싸매고 싸매다가 저희 에디터님이 무슨 짓을 하셨냐면 드라마 각본처럼 쓰셨어요. 그래서 시즌 1의 시놉시스처럼 어느 시기 얘기를 완전 그냥 이야기처럼 네. 써버렸어요. 그리고 뭐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시고 그래서 시즌 4를 기대해 주세요라고 너무 말랑말랑하게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다들 그러셨던 게 나는 삼성바이오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제 기사를 읽을 때 이렇게 긴장하고 봤었는데 이거 너무 편하고 재밌게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오. 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 이제 그 말씀을 주시니까 사실 다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유닉이 바라는 뭐랄까 지향점 아까 잠깐 이제 그래도 미디어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도 일부에서 언뜻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미디어를 지향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랄까 큐레이션 정보 콘텐츠를 뭐 지향하시는 건지 어떤 방향성을 혹시 일단은 지금 산정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진짜 어려웠던 게 자꾸 기존의 컨셉, 언론, 그리고 뭐 미디어 그런 걸로 저희를 자꾸 재단 어떻게든 그 안에 넣으려고 하시는 게 저희는 창업했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근데 뭐 얘기하다 보니 저희가 아니, 아는 게 그런 아니, 거밖에 없어서 아니 그걸 블레임하려는 게 아니라 네. 자꾸 그래서 언론이라는 거야 뭐 미디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흥을 준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 좀 황색 해줘. 미디어라는 거야 근데 사실 다 모르겠고 저희는 언론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걸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를 어떤 버켓에 담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 그게 미디어의 정의야 라고 하면 저희는 미디어가 맞는 것 같고 어떤 워딩을 떠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밀레니얼 세대가 장벽이 높아서 되게 어렵게 느꼈던 정보들을 저희의 톤으로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거 그냥 저희의 방향성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에 원래 본론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그 다음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오늘 몇 개 유닉과 링크들을 보다 보니 결국 유닉도 직접 취재를 하진 않지만 그리고 직접 어떤 팩트를 다 발로 뛰셔서 쉽게 말씀드리면 기자분들이 막 많이 있어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사의 링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기사가 아까 잠깐 언급하실 때 얘기 나왔는데 그 기사 자체가 신뢰할 만한가 안 한가냐에 또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그래도 거기에 링크를 거셨다는 거는 그래도 이건 우리가 팩트로 인정하고 있어 혹은 이 내용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의도치 않게 저는 유닉의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수 있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지금 10만 구독자지만 100만 이렇게 커지게 되면 분명히 또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거나 보충해서 그게 미디어 회사든 아니면 콘텐츠를 큐레이션 하는 회사든 그래도 더 적절한 어떤 팩트 기반으로 진행하셔야 될 텐데 그런 고민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엄청난 고민입니다. 근데 저희는 진실을 취재하거나 규명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저희는 언론사는 아닌 것 같아요. 취재 종류에는 굉장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면으로 취재하는 것들은 당연히 저희 에디터님들도 하고 계세요. 오. 예를 들어서 원문이 있는 자료가 있거나 뭐 트럼프가 이렇게 했던 통화록이 나왔다더라. 그럼 그 통화록을 보세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뭐 저희가 국내에서 발로 뛰지는 않지만 네. 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취재는 하고 계신 셈이죠. 할 수 있는 팩트 체크는 다 그럼요, 진행한다. 네. 그럼요. 굉장히 빡세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링크를 걸어놓은 기사가 심지어 오보였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네. 뭐 사실 유닉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 없으니까요. 네네. 근데 그럴 때마다 중요하다고 느꼈던 건 그게 오보였다고 알려주는 것과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하니 여기부터는 알아서 걸러들어야 돼? 라는 걸 계속 솔직하게 소통하는 게 그래서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이 방송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뭐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방송. 관심이 정말 많은 네. 유닉과 네. 예, 보통은 저희 혹은 이제- 방송이 네. 첫 회 보고 둘째를 안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이 2부에 텐션이. 이 정도까지 보시면 정말 골수 팬이세요. 근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야, 우리 김소연 대표님과 빈다은 이사님이 이분은 뭐 하시는 고수네. 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막 대학을 졸업하시고 올해로 이제 지금 올해가 이제 2020년에
26, 27. 예. 아, 네. 야, 정말 네, 아까 예. 1년 반 정도 됐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창업하셨고 예. 어떤 이유로 뭉치셨고 어떻게 해오신 건지. 예, 제가 또 하나 네. 말씀드리면 우리 제가 그 김수현 대표님을 이제 처음에 뵀는데 처음에 이제 무슨 발표하는 자리에서 뵀는데 발표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오, 짧은 시간에 발표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이분은 꼭 만나봐야 되겠다고 연락처를 해서 한번 만나뵌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역시 네. 우리 보여주신 게 내공이 네, 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자, 어떻게 뭐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고 창업은 어떻게 하셨는지. 예. 저희 대학 친구예요. 대학 동아리 친구였고요. 네. 근데 또 동아리도 창업할 걸 알고 한 건 아닌데 창업하는 동아리 비슷한 걸 했었어가지고 예. 둘이서 이제 근데 무슨 동아리예요? 좀 동아리 자랑을 해주세요. 아, 네네. 동아리 자랑. 있었어서 자랑해야 돼요. 그 예. 이넥터스라고 예. 비즈니스로 사회공헌을 한다라는 게 그 오. 미션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같은 걸 그게 대학 내에 만들어서 있는 동아리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마다 지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같은 대학 그 대학 이넥터스라는 연합 동아리 그러면. 예. 네, 아, 그러니까 글로벌 비영리 단체. 네네네. 오, 전 네. 세계에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한국에도 뭐 37개 대학인가? 와, 다 대학마다 네네네. 지부가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각장애인 분들께 안마원을 설립해드려서 운영하는 일을 네. 했어가지고 막 1년 동안 같이 매물 보러 다니고 마케팅 해가지고 막 지금도 프랜차이즈로 돼서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하면서 아 되게 똑똑하고 일 잘하는 친구구나. 나중에 뭐 할지 기대된다. 막 서로 그러고 그냥 응원만 하고 있었는데 아, 서로. 예. 네. 별로 막 오랜 기간 네. 이렇게 맞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 하고 근데 그 동아리 졸업하고 나서 이제 킴 얘기니까 킴이 좀 더 해주셔도 되는데 예. 인턴을 하면서 좀 더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같이 일하고 각자의 맞으니까, 이제 핏이. 이것저것을 했었어요. 뭐 빈도 여러 곳에서 인턴이나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도 미국에 잠깐 가서 이제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라는 곳에서 인턴십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인권 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뉴스레터에 거기서 빠져가지고 이제 뉴스레터를 너무 재밌게 봤었고 당시에 이제 지금 벤치마킹하는 것들을 그때 다 알게 됐었어요. 이제 그때 이렇게 막 재밌게 보면서 당시에 이제 한국에 있었던 빈한테 계속 이메일 포워딩을 했었죠. 이거 한국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있으면 보지 않을까?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뭐 미적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혼자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50명 친구 이메일 주소 받아서 속닥이라는 귀여운 이름으로 속닥. 네, 혼자 5시간, 6시간 걸려가지고 이렇게 직접. 네, 제 지메일 계정으로 이제 써서 보냈던 게 시작이었고 그걸 받아보던 사람 중에 이제 빈이 있었어요. 근데 직접 받아보면서 아마도 이 사람이 말로만 설명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같이 하는 거.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거라면 필요하겠는데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 3번 차이고 4번째 제안했을 때 이제 그때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같이. 네, 같이 하게 그 됐어요. 법인은 이미 먼저 설립을 하고 계셨던 거고요? 아니면 아, 법인 설립은 같이 법인은 만나서 같이 했어요. 네. 설립하시 그래 만나서 그게 한 법인 네. 설립을 2년쯤 하셨군요. 전 얘기인가요? 그쵸, 네, 전 2년 네. 된 것 같아요. 제가 2017년 말에 귀국을 해서 그때부터 혼자 이제 지금은 그러면 완전히 법인인가요? 네. 그러면 그리고 아까 멤버분들을 많이 모으셨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엔젤 투자를 받았다거나 그 다음 네, 스텝은 어떻게 되셨나요? 소쿠리 소풍에서 아, 네네. 네. 저희 메디아티. 죄송합니다. 메디아티 아, 죄송합니다. 뭐 다 비슷한 계열이 네. 그렇게 비슷한 계열이라고 그냥 얘기하시면 캐스톤과 어디 비슷하다고 그냥 해버리시면 아니 그게 왜냐면 네. 다 저기가 같죠. 네. 다 소프트가 네. 아니요 같습니다. 그 뿌리가 같다. 네네. 뿌리가 다 그 다음에 이재용 대표님. 대표님께서 만든 네, 회사들이죠. 거기서 예. 이제 그러면 뭐 엔젤 투자를 받으신 건가요? 네, 거기서 4천 정도 받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엔젤 받고 그리고 이제 채용을 슬슬 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뭐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네요. 작년 6월에 500 스타트업에서 한 번 더 프리-A를 받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프레이를 예. 받고 앞으로 뭐 저희가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비전 뭐 아까 얘기했죠. 우리 회사는 계획. 이제 계획을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구독자 숫자를 네. 50만 얼마까지? 명까지 50만. 네, 50만이 가고 싶다. 목표다. 네. 이유가 있나요? 50만이?
50만 명. 100만 명까지도 갈까 지금 생각 네. 중인데 일단 아, 50만 그냥 원 넘어야 100만 원을 가니까. 네. 일단 이제 저희 6개월 정도 안에 이렇게 한번 속도를 오, 보고 네. 저희가 이제 딱 타겟을 하고 있는 그 세대 분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밀레니얼 세대가. 뾰족한 타겟을 생각해 보면 그 중에 100만 명 하면 저희는 10%. 꽤 네. 클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네. 또 그 100만 명을 통해서 또는 1,000만 명을 통해서 네네네. 이루고 싶은 건 뭐예요? 그 100만 명과 1,000만 명에게 도움이 되는 게 사실 이루고 싶은 일이고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분명히 확장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정치사회라는 어떤 분야를 이메일 뉴스레터로만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이메일 뉴스레터라는 채널의 확장도 관심이 크고 또 분야의 확장도 관심이 커요. 근데 그러려면은 저희가 이제 유닉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런 원칙과 노하우를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유닉을 거쳐가면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플랫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고민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홍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아주 예. 네, 뭐 저에 대한 반성이 많이 들어요. 전화할 때 뭐 했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네. 네. 아마 매주 그 얘기는 빠지지 그렇죠. 않고. 네, 얘기를 드리고 저는 이 두 분 뵈면서 그 뭐 두 분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여성 두 분을 굉장히 비슷한 제 느낌에는 비슷한 스토리의 두 분을 만났던 게 그 저희 그 퍼블리의 박수령 대표님하고 갑자기. 네네 그 공동 창업하신 안나님. 김한나. 김한나 이사님 네. 네, 두 분을 뵀을 때 저는 되게 느낌도 비슷해요. 아. 그 영광입니다. 김한나 그 이사님이 약간 내부를 챙기시는 역할이었고 박소련 대표님이 약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이시하게 좀 외부를 더 하신 강연이나 이런 거 하신 스타일이셨는데 그때 그 두 분께서도 굉장히 뭐 지금하고 좀 다른 결이긴 하지만 그 하시고 싶었던 게 이 컨텐츠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한다였고 오늘 되게 더 의미 있게 느꼈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연대, 파워 이런 것들이 되게 생겨야 되는데 제가 오늘 밥 먹으면서 송 대표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아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다 40대도 거의 없고 50대 이상의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20대와 30대와 40대가 있는데 그분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없고 그분들을 대변하는 실제 역할을 어떤 사회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없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밀레니얼이 야 어른들은 빠지시고요 우리끼리 그게 아니라 밀레니얼이 실제 갖추고 가져야 되는 것들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시간 관계상 그 다음은 못 여쭤봤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유닉이 꿈꾸는 게 더 소셜 임팩트를 키우시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제 규모를 키워서 사업적으로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이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사실 뭐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떠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그렇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가 유지되기 위해서 혹은 사업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 수익화할 수 있는 고민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하고 계시다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뉴스타파 같은 경우 실제로 수만 명이 구독을 하고 있어서 그 비용만으로 실제 심층 언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광고도 받지 않고 자리 잡은 것처럼 그런 포지셔닝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끝으로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20대 중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곳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 있어도 열어놓고 이 컨텐츠를 만들고 해나가신다는 게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는 거니까 이걸 잘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것마저도 열어두고 생각의 여지를 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어떤 비즈니스적 성과를 떠나서 사업적으로 이 유의미한 어떤 이런 서비스들은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50만을 넘어서 100만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의 중요 역할을 해주시면 그래서 조금 더 가면 뭐 그런 세대들의 참여와 연대까지도 갈 수 있는 서비스가 됐으면 이라는 좀 어떤 소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홍 대표님 어떠셨는지? 예. 저는 뭐 일단 그 세상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는데요.
그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사람들의 그 변화를 일찍 깨닫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직접 깨달을 수는 없고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를 관찰하고 그들에게 내가 어떤 컨텐츠를 줘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이런 유니크 같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의 변화를 읽게 되고 그 변화를 읽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처할 거야 하는 분들을 후원하는 게 사실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그 변화를 잘 깨치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변화를 읽으면서 그 변화를 가지고 그 신반명을 이끌어 가신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한편은 그 사람들에게 맞추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을 다시 이끌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들이 가지시고 있는 그 고민의 양이 고민이나 그 고민해본 것이나 고민의 깊이가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이 나이 또래의 다른 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깊은 고민과 맞습니다. 폭이 넓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실험 중인데 저는 이루어지는 꿈들이 다 이루어지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가능하다면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쳐야 되는데요. 네. 마치기 전에 두 분 한마디씩 이거 보시는 분들이나 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거의 골수 팬이세요. 네. 아니면 유닉에 그냥 뭐 거의 뭐 대단하네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인데 자, 쫄투 출연 소감 및 저희가 그 어설픈 평을 했으니 말도 안 되는 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네, 마지막 말씀으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네. 네, 저부터 빈사님,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새 덕담을 여기서 다 네, 받는 정말. 기분이네요. 네, 네.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유닉 골수팬 여러분 중에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우리 네. 쫄투의 골수 팬 중에서 쫄투 골수 예, 예. 저희가 아니군요. 네, 쫄투 네. 골수팬 분 중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유닉 한번. 닷코 들어가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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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도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이거 이메일 뉴스레터로 뭐 뉴스 몇 개 짜집게서 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이 의미나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 같은 걸 같이 물어봐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유닉이 조금씩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 2020년에도 저희 굉장히 목표를 높게 세우고 있거든요. 열심히 해볼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